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탈출을 꿈꾸지만 아직도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중등 경기교사 배정화입니다. 나는 혁신학교 교사입니다. 저자이고요. 학교 밖에서는 자기경영노트 성장연구소에서 부소장을 맡아 교사의 리더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질문이었는데요. 23년 되면 굉장히 베테랑이어서 학교에 굉장히 가고 싶고 편할 것 같지만 저도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많답니다. 힘들고 또 지칠 때도 있고 관리자들과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근데 23년이 되면서 또 변함이 없던 것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가장 동력을 주는 것은 아이들을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가 내가 참 교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매년 새롭게 교사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어떻게 하면 잘 길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잘 보낼까?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학교 교육에 파행이 되고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면 거의 학교가 대학교를 가기 위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간 제가 길을 가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등학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서 강남 학생들이 학교 이탈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검정고시를 친다고. 그건 학교가 사실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의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면 공교육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아이들을 보면 또는 교육과정을 보면 국영수 위주의 능력을 최고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벌써 인생이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것들을 약간 당연시하는 사회 구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그런 돈을 받고 월급을 받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양하게 길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의에 의한 경쟁, 성적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에만 목을 매는 거는 이제 그 성적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것보다는 학교에 가면 이걸 배워서 참 기쁘다.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 또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공부를 해서 그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수에만 몰두하는 순간 그걸 얻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몇 점을 맞는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는 그 점수를 얻기 위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적에만 목을 매면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모든 학습, 활동 학습을 하다가도 선생님 이거 성적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성적이나 권위로 아이들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또 배움을 이끄는 협력자로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어떻게 보면 권력, 권위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사실 이뻐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아니라 그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또는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자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성적도 중요해요. 좋은 데 가면 당연히 좋으니까. 근데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한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
그냥 느낌적으로 저는 혁신학교가 굉장히 혁신적이라서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5년을 보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혁신학교는 왜 이렇게 바쁘지? 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일반 학교와 다른 것은 바로 혁신학교에는 혁신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혁신 철학을 담기 위해 학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였는데요. 사람이 철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굉장히 삶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학교가 철학을 갖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학교에는 교육 목표 교훈 이런 것만 성실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근데 혁신학교는 혁신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조금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적 위주의 아이들을 길러내면서 수월성 교육을 해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거의 불행하게 이제 내팽개쳐져 있었는데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모든 기회를 향유하게 해주자 이런 기본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공공성의 철학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좋게 경험한 것이 바로 민주성이라는 철학인데요. 권위하고 지시적으로 명령만 받고 살았었는데 학교도 제가 18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철학을 겪으면서 학교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토론회나 그다음에 민주적인 회의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굉장히 놀랐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성이에요.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윤리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어색했었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윤리가 뭐지 했을 때 정직, 책임, 뭐 도덕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학교의 윤리성은 도대체 뭘까 생각했을 때 들여다보니까 혁신학교의 윤리성은 관계를 중시해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로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존중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배려의 문화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의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의 전문성을 넘어서 교사들끼리 공동 연구, 공동 실천해서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바쁜 것이죠. 공부해서 아이들을 함께 길러내는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창의성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학교만의 아이,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 맞는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철학입니다. 혁신학교에는 이런 5가지 철학으로 운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교와 다르게 굉장히 조금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그런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접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신선하고 파격적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저도 지금 23년 차인데 18년까지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관리자가 하라는 대로 지시적이고 명령에 따르고 수동적인 자세로 움직이다가 이런 학교에서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교사가 이렇게 변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사실 이런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사실 그다지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울 것인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명문대 보내고 이런 것들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혁신학교가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학력이 낮은 그 지역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성적의 비교조차 이렇게 평등하게 한다는 게 조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혁신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거의 배움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력으로 나타나고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굉장히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른 수치를 나타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삼각성 고등학교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혁신고등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대학 입시에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혁신학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도 대입 입시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습시키고 자습실에 몰아넣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리는 학교는 잘 보내요. 근데 저는 그건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혁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물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3년, 6년을 자랐을 때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로 클 수 있겠다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육이 계속 쭉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아이들은 분명히 그 경험치가 어디에서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명문대나 좋은 성적을 얻기에도 분명히 뒷심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양분이 나중에 자기 영향으로 꼭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를 가면 명문대 많이 가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구절이 맹자의 구절이었어요. 맹자가 양효영을 만났는데 양효영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맹자가 탄식하면서 왜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교육을 말할 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문대 입시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조금 한탄스러운데요. 리더나 윗사람, 어른들이 그렇게 입시나 성적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또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의 어른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말할 때는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그것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적도 뭐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그 성적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잘 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딱 성적이 나오는 순간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원하는 성장 중심의 평가라는 것은 성적이 나왔을 때 그 아이와 진지하게 피드백을 하면서 이 점수밖에 왜 못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의 성장을 말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학교 시스템, 평가 시스템은 성적이 나오면 너 몇 점 사인해 확인했지? 틀린 거 없지? 이렇게 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거든요. 성장 중심의 평가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의 문제를 많이 문제 삼아서 수행평가를 도입했는데 수행평가 역시 지필평가를 가장한 또 하나의 평가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평가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 이렇게 주위에서 지켜봐도 정말 평가가 끝나면 졸업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줄이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끝나고 다 만나고 싶어요.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노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삶에 그런 평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위치 확인 정도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평가들을 줄이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이제 글로 아이들을 조금 써주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눈 뜨면 빨리 가고 싶은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나면 가고 싶잖아요. 제가 혁신학교에 와서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임용고시 되고서 진짜 심장이 빨리 뛸 만큼 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학교를 바로 혁신학교에서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행복한 아이들을 함께 만드는 동료 교사들이 있어요. 비전을 함께하는 동료 교사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 눈 뜨면 빨리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등부터 꼴찌까지 모두 다 다양하게 자기의 재능, 능력을 인정받는 학교, 그런 교육과정이 갖춰진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만 행복한 학교가 아니라 그런 학생의 행복을 통해서 교사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싶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교육은 거의 학급당 명수가 혁신학교인데도 30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인원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아이들, 이렇게 보살펴주고 싶은 아이들, 배려 학생 아이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또 괜찮은 아이들한테 미안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행복한 수업, 배움 중심의 수업을 계속 지향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다지 대학 입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에서 제가 있었을 때 정말 이상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습 안 하나요? 그거 왜 하나요? 국영수 아니면 거의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이 해보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대학 입시 또는 거기에서 굉장히 걸려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한 수업을 지향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에서 맞는가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사가 가장 큰 꿈이었잖아요. 그 꿈을 잃었어요. 잃었기 때문에 이제 노력하지 않아요. 그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62세 정년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도전을 하고 변화하고 싶어도 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한 분을 잘못 만나면 어떤 모든 상황에 다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 게 뭐야. 그냥 편하게 지시만 따르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주로 변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립학교는 5년마다 한 번씩 옮기기 때문에 자기 학교라는 애교심보다 그냥 5년 있다가 떠나면 된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혁신학교에 있을 때는 그 5년 있는 동안 아, 이 학교를 진짜 우리 학교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사명감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날 때는 굉장히 염려하고 떠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명감? 근데 굉장히 좋아지고 가는 것을 보고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는 뭐 책도 읽고 뭣도 하고 막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별명이 신생아였거든요. 저녁 8시가 돼서 자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도 안 지우고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무엇을 꿈꾸기에는 굉장히 조금 척박한 환경이 되었다. 외부의 시선들이 꿀 직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많은 시선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에 놓여 있고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수업 환경, 극한 환경들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다른 저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진 게 아닌가,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학교에 있으면서 교사로서의 굉장히 삶이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한 삶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지금 씨앗을 심으면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특별한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한 가지만이 정답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어른의 모습,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의 자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